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콩팥의 세뇨간에서의 재흡수와 재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선 콩팥의 모식도를 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모식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질이라고 그래요. 바깥쪽에요. 그리고 여기는 세뇨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피기 소체가 있고 여기 세뇨관인데 여기는 수질이에요. 그리고 농도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진해요. 높아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노랗게 돼 있는 건 신우예요. 깔때기 모양. 여기서 오줌을 모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뇨관으로 해서 방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말피기 소체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구체요 신동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관이 우리 가슴 그 몸통의 한 가운데로 큰 동맥과 정맥이 있다 그랬죠. 거기 있는데 거기서 콩팥이 있는 대로 갈라져 나와요. 혈관이 가지쳐 나와갖고 여기에 뭐냐면 수입 들어가는 수입 소동맥이 되고 동맥이 되고 여기는 이제 수출 동맥이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모세혈관으로 막 갈라져요.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실꼬리처럼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에서 그 여기 뭐냐면 사구체라고 해요. 실꼬리처럼 갈라져 있다고. 근데 여기는 굵고 여기 나가는 것은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혈압이 커져요. 우리가 수도꼭지 호스를 만들었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압이 높으면 물이 세죠. 여기도 혈압이 높으니까 여기가 여기 모세혈관들이 사구체 속에서 아주 팽팽해요. 그래 가지고 혈압 차이로 여기는 더 혈압이 높으니까 보통 우리 조직 속의 모세혈관보다 더 세니까요. 모세혈관은 세포가 한 층으로 되어 있어 갖고 세포와 세포 사이 틈새가 있어요. 글로 여기에서 혈장 성분이 액체 성분, 혈의 그 액체 성분이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보호막 주머니 여기에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호막 주머니인데 여기로 빠져나와요. 지난 시간에 보호막 주머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는 문어다리 같이 나왔고 사구체 틈새로 많이 뻗어갖고 여기서 나오는 여과액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뇨관으로 보낸다겠어요. 열로 해서요. 그러면 혈압 차이로 여과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속으로 하루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500리터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과액은 180리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싹 만들어진 오줌은 대개 1.5에서 1.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들어요. 왜냐고? 여기에서 여과액이 열로 가면은요. 세뇨관으로 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수출 소동맥이 막 또 갈라져서 모세혈관을 갖고 세뇨관을 칭칭 감아요. 감아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는 여기 빨간색이죠. 산소가 좀 있죠. 그럼 여기를 돌아가면서 재분비 재흡수고 나면 이게 정맥으로 돼 가지고 콩팥 신정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네프론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여기 있고 근이 여기 바로 사고체에서 빠져나온 세뇨관은 근이 세뇨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뺑뺑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원이 세뇨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오면 오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헨리고리가 있죠. 여기는 아주 가늘어요. 머리핀 모양이에요. 그래서 헨리고리가 머리핀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를 지날 때는요. 물을 많이 이렇게 재흡수를 해버려 갖고 오줌이 4배로 농축돼 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나와요. 여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세뇨관과 모세혈관은 재분비 재흡수라고 그랬죠. 여기 화살표로.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을 여기는 칭칭 감고 있죠. 근데 여기는 풀었어요. 왜냐고?
어느 정도로 재흡수되고 재분비되느냐 그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풀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혈장의 액체 성분은 나오는데 큰 단백질들 말하자면 혈액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혈액이 응고되게 하는 피브리노겐이란 단백질이란가 그 다음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필요한 물질들을 혈액 속으로 운반할 때 그냥 막 혈액에 하는 게 아니라 보자기가 싸져 있어요. 딱은 보따리를 만들어 간데 그 보자기를 만드는 게 알부민이에요. 계란 속의 흰자도 알부민이에요. 여러분이 단백질 부족하다 할 때 알부민 주사 맞거든요. 바로 계란의 흰자가 이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그게 농도가 혈장이 많이 빠져가니까 그런 단백질이라든가 섬유소랑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삼투압이 높아져 버려요.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삼투압이 높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수출세동맥에서 사구체를 돌고 나오는 혈관이요 모세혈관으로 막 갈라져서 여기 세노관을 칭칭 감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내가 빼앗긴 거 다 받겠다 그래서 막 흡수해요. 그거를 다시 이 모세혈관과 세뇨관을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세뇨관에서요 물이 근위세뇨관에서 물이 많이 들어가요. 물이 막 들어가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포도당 여기 포도당 많으면 흡수 안 해요. 그냥 혈당으로 내려가요. 아니 그 오줌으로. 그럴 때는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너무 먹어도 안 돼요. 오줌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헨리고리가 있고 헨리고리랑 다음에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Na 플러스 위에 있죠. 이거는 나트륨 양이온, 칼륨 이온,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소 이온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혈관으로 나트륨은 여기에서 쭉 들어가요. 막 여기에서 헨리고리 아래에서 위에서도 막 들어가요. 왜 나트륨을 이렇게 쫙 빠졌는데 흡수하느냐 하면 짜게 먹을 때는 덜 하겠죠. 근데 나트륨을 흡수하느냐 하면 우리 몸은 생리식염수와 농도가 같은 약간 찝찝해요. 눈물도 찝찝하고 콧물도 찝찝하고 땀도 찝찝하고 왜냐고 소금기가 있어야 돼. 0.9% 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이랑 흡수할 때 칼륨하고 나트륨하고는 반대예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은 나가요.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것은 다시 재분비해요. 여기에서 우리 몸에 나쁜 것은 재분비를 하고 필요한 것은 흡수하는데 나트륨을 흡수할 때는 흡수할 때는요 알도스테론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부신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에 대해서. 여기에는 호르몬이 작용해 재분비 재흡수할 때. 그 다음에요 요로 또 가죠. 그러면 점점 가면은 항이뇨 작용한다 해갖고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데 물을 쫙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오줌량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그게 적으면 오줌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되죠. 오줌이 너무 진해지면 여기를 거칠 때요 설거지를 꾸역마냥 한 것과 같겠죠. 물을 많이 마시면 그래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독증에 걸리니까 안 되고요. 적당히 많이 마셔주면은 여기가 깨끗하겠죠. 깨끗한 물로 청소하는 거나 같으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고 원료가 되고 여기 오줌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칼륨과 나트륨은 우리가 고혈압인 사람은 바로 물이 이렇게 이뇨작용이 좋아져야지 혈압이 떨어져요. 그런데 고구마라든가 사과라든가 그게 좋다고 그러죠. 왜냐고 칼륨이 있으니까. 그러면 칼륨은 뭐냐면 나트륨을 몰아내요. 나트륨을 몰아내요. 이 칼륨이. 그래서 그런 게 좋다 그러는 거죠. 오이에도 칼륨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고 어떤 호르몬이 들어가는가 그런 거를 갖다가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서 부신에서 나오는 알도스테론이 무기질을 흡수하는 거고
분비하거나 그런 거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표학관을 같이 해가면서 뭐냐면 우리 그 항이뇨 저기라 해서 이뇨 호르몬이라 해서 뇌하 수치에서 나오거든요. 흡입해서 그것이 바로 호르몬이 작용하고 물을 쫙 흡수해 갖고 오줌을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헨리고리에서는 오줌을 4배로 저기에요. 여기에서 할 때는 물을 쫙 흡수해 갖고 되고, 여기에서는 나트륨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 때는 할 때는요 호르몬도 작용해요. 그러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요.